AI, 반도체, ETF까지 어떤 종목이 다음 상승 주인공이 될까요? 나스닥이 지난 2주 동안 11%가 하락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전망을 살펴보고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유망 종목 8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과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주 만에 나스닥이 11%가 급락했는데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기술주 강세 속에서 상승을 이어가던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죠. 1918년에서 1919년에도 대중국 관세 부과 당시에도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했었죠. 이번에도 관세 관련 뉴스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나오면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역사적으로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편이라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나스닥의 하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S&P 500이 세 번째로 높은 강세장 수치임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주시장은 평균적으로 약세장이 286일, 강세장이 1011일이 지속되었습니다. 즉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지수가 25.4%가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282일 동안 25.4%가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6개월 동안 20%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재는 새로운 상승장으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이 단기 조정일지 더 큰 하락이 시작일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익스트림 피어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20으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애널리스트들의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소폭 하락하여 262.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랜 테슬라 강세론자인 애널리스트들이 강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262.27달러로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TD코인의 애널리스트 이타이 미카엘라는 테슬라의 등급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180달러에서 388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지근했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테슬라를 최고 아이디어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강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시험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왜 약세일까요? 12월 최고가 488.54달러 대비 46%가 하락했습니다. EV 세금 혜택 최대 7,500달러 지원 종료 가능성 때문이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수입 관세 정책 때문에 테슬라 부품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죠. 기존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인데요. 브랜드 이미지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중저가 전기차가 올해 중반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연말에 개시될 예정이죠. 또한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49%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379달러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랠리는 AI 수요가 견조함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브로드컴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8.6% 급등했습니다. 매출이 14.9빌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25%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새로운 AI치 고객사 3곳 추가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존 고객으로는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등이 있고요. 애플과 오픈 AI도 협업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는 누구일까요? 애널리스트들은 XAI,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이죠.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ARM 연합을 유력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ASIC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으로 특정 용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칩으로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인 마벨 테크놀로지도 ASIC 시장에서 브로드컴과 경쟁 중이고 엔비디아는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AI 칩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브로드컴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브로드컴 실적이 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브로드컴 실적이 왜 엔비디아에 긍정적일까요?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브로드컴은 우리의 주요 고객 3곳이 2027년까지 약 100만 개의 AI 칩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수십만 개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수요가 몇 년 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중심입니다. 브로드컴의 맞춤형 AI 칩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2024년에 AI 맞춤형 칩 시장 점유율이 11%였는데요. 2030년까지 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 GPU 시장에는 엔비디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투자는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무역전쟁 우려와 대만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UBS 글로벌 투자 책임자 마크 헤이펠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강한 수요는 AI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탱할 것이다 라고요. 즉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AI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 테마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주요 상승 가능 종목 8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라클 주가는 지난 12월 실적 발표 이후에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시장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관련 수요 증가와 수주 잔고 50% 증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라클은 AI 인프라 투자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설비 투자를 270%나 늘렸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AI 슈퍼컴퓨터 및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 26명 중 14명이 매수, 12명이 보유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94.38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는 155.16달러인데요. 상승 여력이 29%가 있습니다. G스케일러는 기술적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업체 G스케일러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들린 브룩스는 G스케일의 주가 목표를 215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했습니다. 브룩스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고 G스케일러 확장 가능성과 신규 보안 시장 진출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G스케일러는 3월 5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죠. CEO 작타르 차우드리는 AI 도입 증가가 데이터 보호 및 AI 기반 보안 솔루션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45명의 애널리스트 중 28명이 매수, 17명이 보유, 매도 의견은 전무합니다. 스파이, V55, QQQ 중 최고의 ETF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개의 ETF는 운용 자산 규모가 340빌리언 달러에서 635빌리언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 어떤 ETF가 투자하기 가장 매력적일까요? 먼저 QQQ를 보겠습니다. QQQ는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성장성이 크지만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연간 수익률 18.3%로 SPY와 V55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PY와 V55는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 대형주 500개를 담고 있습니다. SPY는 세계 최초 ETF 1993년에 출시했는데요. 역사와 신뢰도가 높고 수수료는 0.09%입니다. V55는 수수료가 0.03%로 SPY보다 더 저렴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죠. 투자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V55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대형 기술주에 집중하고 싶다면 QQQ에 투자하면 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가 선정한 상위 3대 트렌드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72시간 동안 가장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받은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지난 금요일 4.09%가 하락했죠.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위험 감지 및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근 33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33.5달러인데요. 목표 주가는 421.61달러로 상승 여력이 21.25%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1.99%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 클라우드 자동차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최근 27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했는데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70.84달러인데요. 목표가는 117.75달러로 상승 여력이 62.91%가 있습니다. 다음은 몽고DB입니다. 지난 금요일 2.76%가 하락했는데요. NoSQL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근 27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했는데요.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현재 주가는 187.65달러인데요. 목표 주가를 314.69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63.07%가 있습니다. 시장 침체기에 소유하기에 적합한 기술주 5종목도 소개해드립니다. 트라이베리엇 리서치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저변동 기술주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고 심지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IBM입니다. 2025년 들어서 15%가 상승했습니다. AI 기술 왓슨 X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두 번째는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인데요. 미국의 다국적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입니다. 기업들에게 기술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현재 주가는 83.23달러입니다. 연초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인데요. 사이버 보안 강자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암독스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통신 미디어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제공 분야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토로라 솔루션인데요. 최근 10% 하락했지만 월가이사는 25%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적고 시장 하락에도 버틸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술주입니다.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 대신에 기회가 있는 이 기술주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유에스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에릭 프리드먼은 반도체보다 AI 기능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더 유망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야 할 고위험 기술주가 있는데요. 변동성이 크고 시장 하락 시 위험 부담이 높은 주식들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워크데이, 줌, 인텔, 사운드하운드 AI 등을 현재 높은 리스크를 가진 종목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재 기술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과 변동성이 큰 종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AI 관련 저평가 기술주를 잘 모니터링해서 투자 기회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할 종목이 좀 더 명확해졌나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위기가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